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5 정식 컨설팅 추가 합격 로직. 이번 시간에는 상향 지원 중에서도 강제 추합, 다시 말하면 스나이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원서 지원의 목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안정 지원을 하려고 한다, 또는 상향 지원을 하려고 한다, 나는 좀 더 적극적인 상향 지원, 다시 말하면 강제 추합을 목표로 삼는다.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원서를 쓸 것인가에 대한 지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 성적이 380점이다. 나는 좀 더 안정적인 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379점 지점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1점 낮은 지점의 원서를 쓴다고 무조건 붙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1점이 낮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점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379점이라고 판단했었던 지점이 380점, 381점의 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향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 성적에서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입시 기간마다 데이터가 다르다 보니까 입시 기간의 데이터만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또 내 성적이 380점인데 나는 조금 더 상향 지원을 희망한다. 그럼 381점의 지점이 상향이냐, 382점이 상향이냐, 이것도 참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지점이 380점에서 381점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근접한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나만 가까운 곳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80점에서는 381점이 아니라 382점의 구간이 상향 지원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나는 적극적인 상향 지원을 희망한다. 가나다 원서 중에서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적정 안정 지원의 원서를 쓰지만 나는 조금 더 적극적인 상향. 다시 말하면 350점에서 상향을 한다. 나는 360점에다 상향을 하고 싶다. 365점인 지점에다 상향을 하고 싶다. 이거 과연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게 곤란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가천대학교를 원서를 쓸 수 있는 성적에인데 내가 만약에 상향 지원으로 세종대나 국미대 정도에다 원서를 쓴다면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그 지점은 서울권에서 주요 대학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이다 보니까. 또 예를 들어 서울여대나 동덕여대나 덕성여대 같은 데 상향을 친다라고 하면 그 대학이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서울여대나 동덕여대, 덕성여대는 인서울권의 끝지점이며 여대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 합격을 목적으로 몰리는 지점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까운 지점이겠지만 얻기가 어려운 거고, 또 의대나 약학 구간에서도 하위 구간은 대부분 바뀌는 지점이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에서 약대 끝지점에 몰리게 되면 그 지점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하위 구간이 실제 트랜스퍼 구간이나 아웃 구간보다도 실제 평균 점수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서 지원은 단지 숫자나 통계만으로 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서를 쓰는 것들 중에서 하향 안정 지원, 그 다음에 자연 추합을 기대하는 상향 지원. 자연 추합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합이나 추가 합격의 범위를 우리가 자연 추합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제 추합, 스나이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다시 말하면 내가 350점인데 360 구간의 원서를 쓴다거나 380인데 390 구간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면 결국 이게 다 강제 추합의 범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상향 지원은 과연 어디까지가 상향 지원인가? 이게 정말 판단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정시는 이렇게 호수처럼 잔잔하고, 다시 말하면 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집 단위 어떤 학과의 점수가 정해져 있고 모집 단위의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서 지원의 흐름에 따라서 모집 단위의 순서와 모집 단위의 점수가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출렁인다는 거죠. 출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정 지원의 지점을 찾는 것도 어렵고 적정 지점의 지점을 찾는 것도 어렵고 상향과 그 다음에 강제 추합의 범위를 찾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단위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상향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나의 경쟁자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만약에 380점인 학과에 상향을 치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370점이다. 그럼 380점의 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하니까 나의 경쟁자가 380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380점을 맞은 학생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죠. 이 학생들은 380점을 맞은 학생들은 380점의 원서를 쓰면서 381이나 382 지점으로 빠져나갈 테니까 나의 가장 큰 경쟁자는 나처럼 허수 지원으로 상향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가장 경쟁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향 지원을 하려고 한다. 강제 추합을 노리려고 한다. 그 다음에 스나이핑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나와 같은 허수들을 제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쟁자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다. 그럼 과연 허수는 과연 어디로 몰리는가? 허수는 무엇을 보고 몰리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는 것처럼 내 성적대에서 만약에 내가 391점인데 내가 만약에 원서를 쓰려고 한다, 상향을 쓰려고 한다, 그럼 나는 과연 391점의 성적으로 391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면 붙을 수 있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위 구간은 모집 단위 내인 구간이기 때문에 상향 유입이 적극적으로 몰리는 지점이므로 점수 변동 가능성이 제일 높고 입시의 데이터에서 가장 틀리기 쉬운 지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서 가장 실수가 발생이 되고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구간은 다 모든 대학의 모집 단위 하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상향을 치려고 하면 나는 과연 어디에 상향을 쳐야 하지? 그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허수 지원이 어디로 몰릴 것인가? 나와 같은 허수가 어디로 몰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은 허수는 어디로 몰릴까? 과연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이 대학이 나의 모집 단위 밖에 있어, 내 성적이. 예를 들어서 이 대학의 학과의 점수가 400점부터 390점까지의 점수를 구성하고 있는데 내 점수가 385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내 점수에서 모집 단위 하위 구간까지의 점수가 5점의 점수 차이가 나는데 나는 이 대학의 상향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어. 그럼 어디에 상향을 할까를 고민할 때 여러분이 첫 번째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나와 같은 허수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은 어디일까? 간단하죠. 허수들이 몰리는 지점은 항상 모집 단위의 상위 구간, 아웃 구간에 몰려요. 왜 아웃 구간에 몰릴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아웃 구간은 바로 충원이 발생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은 구간이고 허수는 무조건 충원율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고 입시 기간에서도 추가 합격 그러면 100% 뭐를 연결시키냐면 충원율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서 추가 합격이라는 것은 충원율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냐면 충원율이 높은 시스템 반도체, 전기 전자, 충원율이 높은 컴퓨터 학과에 허수 지원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럼 허수가 어디로 안 몰리냐? 충원율이 낮은 지점은 허수들이 몰리지 않죠. 충원율이 낮은 지점이라고 하는 대기과학과 충원율이 낮은 도시공학과 같은 데는 결국은 허수들이 몰리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허수는 어디로 몰린다? 모집 단위 내의 상위 구간, 아웃 구간 중에서 특히 충원율이 몰리는 지점에 허수 지원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낮은 지점은 허수들이 몰리지 않는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모집 단위에 대한 구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경계의 선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대학들마다 모집 단위가 크든 모집 단위가 작든 간에 그 안에서 아웃 구간과 트랜스퍼 구간과 인 구간이 구분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대학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랜스퍼 구간의 경계의 선이 어딘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에서 학생들이 들어오고 어떤 구간에서 빠져나가고 어떤 구간에서 상향 이탈이 발생이 되어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찾는 방법은 간단하죠.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첫 번째 이 순서는 이 대학의 2024학년도의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하위 구간이 664점이에요. 그 다음에 665, 665, 665, 665니까 사실 이 구간까지가 밀집되어져 있는 구간이죠. 보시는 것처럼 환산 점수가 거의 665 구간으로 점수가 매우 밀집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위 성적대의 학생들은 이 구간으로 몰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666이고 668, 669, 669, 670이니까 사실상 이 구간까지도 666 구간까지도 뭐로 봐야 되냐면 하위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 트랜스퍼 구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지점은 바로 이렇게 화장품 공학과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밑에 있는 구간이 뭐로 볼 수 있냐면 인 구간이고 가운데 있는 지점이 트랜스퍼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럼 아웃 구간은 어디 정도를 아웃 구간으로 인식할 수 있냐면 669, 670, 672, 673 정도로 보면 사실상 여기서의 아웃 구간은 673 정도의 구간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 중간 정도의 기간이 바로 어디에 해당되냐면 트랜스퍼 구간이기 때문에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트랜스퍼 구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트랜스퍼 구간은 하위 인 구간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경쟁률이 5대1, 그 다음에 거의 5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죠. 5대1, 6대1 정도. 하지만 중간 정도로 오면 수학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간이 대부분 3대1, 4대1 구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 정도 구간으로 오면 충원율이 발생이 돼요. 하위 구간은 충원율이 대부분 40%, 50%지만 중간으로 들어오면서 100%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는 지점이 있죠. 그리고 이 트랜스퍼 구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는 1차적으로 대학은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이 정도의 구간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학과 학과의 선호도가 떨어져요. 보시는 것처럼 중간 정도의 학과라고 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나 생명과학 특성이나 화학과 수학과 산업공학과가 학과적 선호도가 높은 학과는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트랜스퍼 구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찾아내는 방법은 첫 번째는 2024년도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을 했었을 때 점수의 구간이 바뀌는 지점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 두 번째는 충원율을 통해서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 충원율이 높아지는 지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경쟁률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을 통해서 구간에 대한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구간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만 인 구간, 트랜스퍼 구간, 아웃 구간을 찾아낼 수 있어야 어느 지점에서 실제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고 평균 점수와 최저 점수 간의 점수의 간격이 확대될 수 있을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향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대학의 원서를 쓰는데 이 대학의 가장 높은 스마트 ICT 융합학과가 385점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 점수가 379점이라고 가정하자. 내 점수가 만약에 360점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나는 어디에 원서를 쓸 것인가 라고 하면 당연히 이 밑에 있는 지점은 써서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78점, 379점인 학과는 하위 구간에서 학생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78, 377, 376은 다 하위 구간으로 몰리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써서 붙을 수가 없고 그러면 내가 노릴 수 있는 지점은 상위 구간을 노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가 충원율이 높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쓰면 못 붙어. 왜 못 붙어? 이 구간은 뭐가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이야? 결국은 이 구간은 허수 지원들이 집중되어지는 구간이죠. 허수 지원들이 집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좌우가 열려있는 개방형 구조에서 결국은 점수의 편차를 좁힐 수 있는 구간은 상향을 칠 수 있는 구간은 트랜스퍼 구간이고 트랜스퍼 구간도 2개나 3개 정도의 구간으로 쪼개지어지면 사실상 트랜스퍼 구간 중에서 이렇게 아웃 구간과 트랜스퍼 구간이 접목되어지는 구간이 원서 지원의 가장 적절한 지점이고 이 지점이 70%와 마지막 점수 간의 점수의 간격이 확대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상향점과 하향점을 찾아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야 돼요. 상향점과 하향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360점의 점수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83점의 학과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 그런데 이 학과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밑으로 내려 쓰는 점,
다시 말하면 하향점으로 원서를 쓰는 거죠. 하향점으로 원서를 쓴다면 위에 있는 점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384점이거나 385점인 학생들이 밑으로 쓰는 경우를 하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상향점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382점, 381점인 학생들이 위로 치는 거예요. 자, 아래에서 위로 치는 구간은 우리는 절대로 붙을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360점에서 383점의 원서를 썼는데 이 학과가 아래에서 위로 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 성적대의 학생들이 여기를 쓴다는 얘기고, 그럼 이 학생들이 여기에 붙으면 빠져 안 빠져? 안 빠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학생들이 붙으면 안 빠지기 때문에 얘네들 붙고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만 하향점이 되어지면 384점, 385점인 학생들이 여기에 원서를 써. 여기에 원서를 쓰는 목적은 이 학생들은 다른 구간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향 안정 지원을 택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하향점을 찾아야 돼요. 하향점을. 학생들이 내려 쓰는 지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려 쓰는 지점의 특징. 첫 번째 하향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전년도에 충원율이 없거나 낮아야 돼요. 충원율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하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과가 수학과인데 이 수학과가 만약에 전년도에 보시는 거 충원율이 100%다. 충원율이 100%다. 충원율이 107%면 5개의 구간 중에서 충원율이 3개의 구간이 매우 높죠. 그럼 충원율이 높으면 여기는 뭐가 몰려? 허수 지원이 몰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허수 지원이 몰린다는 얘기는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수 지원이 몰리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향점이 되려면 충원율이 낮아야 돼요. 충원율이 낮은 구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8.88%나 23.07%나 54.54%의 산업공학과 그 다음에 사회환경, 화장품공학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낮아요. 충원율이 낮으면 허수 지원이 몰리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향점과 상향점을 찾을 때는 첫 번째는 충원율을 본다. 충원율이 높으면 허수 지원이 몰리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쓰는 거고, 충원율이 낮아지면 허수 지원이 몰리지 않아요. 왜? 추가 합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충원율을 판단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향점과 상향점의 구분에서 모집 단위 내에 트랜스퍼 구간에서 밑지점, 인 지점과 다 있는 지점은 여기는 무조건 다 상향 지점이에요. 상향 지점. 왜냐하면 이 학과의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위로 올려서 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위 구간, 트랜스퍼 구간의 하위 구간은 상향점이고 하향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구간 내에서 결국은 하향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산업공학과 정도가 바로 무슨 지점이 되냐면 산업공학과 정도가 바로 하향점이 될 거예요. 왜 산업공학과가 하향점이 되냐면 첫 번째는 충원율이 높지가 않고, 두 번째는 모집 단위 내에서 트랜스퍼 상위 구간과 인 구간의 접목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학과 자체가 낮은 과라는 인식을 주면 학생들이 낮은 과로 몰린단 말이에요. 학과 자체가 낮은 과라는 인식을 주지 않는 과죠. 산업공학과는. 낮은 과라는 건 일반적으로 수학과나 화학과나 환경, 사회환경 이런 학과들은 일반적으로 낮다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학과의 선호도가 또는 학과 자체가 낮은 학과라는 인식을 주면 안 되고, 학과가 약간 상위 학과라는 인식을 가졌었을 때, 또 충원율이 낮았을 때, 또 실제 합격 점수의 예상 점수가 높은 구간일수록 합격생들의 원서 지원이, 실제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깊이 되어지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보시는 것처럼 산업공학과가 스마트 ICT 융합이나 미래에너지나 스마트 운영 체계보다는 선호도가 높지가 않아요. 이 점도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정시에 원서를 쓸 때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원서를 쓴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선호도로 원서를 쓰는 거예요. 선호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느낌과 선호도로 원서를 쓰는 거지, 숫자가 가리키는 데이터 방식으로 원서를 쓰지 않고, 데이터를 찾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신뢰를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내가 이 학과에 쓰고 싶은데
실제 이 학과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데이터나 통계가 가리키는 학과나 대학이라 하더라도 내가 관심이 없거나 선호도가 맞지 않는 지점에 잘 원서를 안 쓰죠. 결국은 통계나 데이터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원서를 쓴다라는 인식을 갖지만 결국 정시 원서 지원은 선호도로 몰린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산업공학과를 우리가 하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하향점이 왜 되냐? 첫 번째는 이 구간이 트랜스퍼 구간 내에 속해져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산업공학과가 하위 학과에 비해서 충원율이 높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공학과보다 하향점이 상향점이 될 수 있는 낮은 과라는 인식을 주는 학과들이 수학과나 화학과나 사회환경공학과는 일반적으로 낮은 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산업공학과가 하위 학과와 상위 학과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점들이 결국은 요 지점 내에서는 70% 성적과 마지막 교과의 점수의 간격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좌우 군흥동이 가능한 시점은 어디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 보는 모집 단위 내에서 좌우로 실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지원자들 간에 점수의 간격이 크게 확대가 되어질 수 있는 지점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여기죠. 요 구간. 산업공학, 수학, 화학, 생명과학, 특성, 사회환경, 화장품 공학과가 트랜스퍼 구간이기 때문에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지만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려면 점수의 구간 자체가 높아야 돼요. 왜? 점수가 조금이라도 높아야 이 대학의 이 정도 지점이 아니라 상위 구간이어야만 이 구간 내에서 상위 대학으로 연계하여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점수대가 낮아지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점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지점이어야 되고, 근데 이게 너무 높이 올라가면 허수 지원들이 몰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점에서 좋은 지점은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지점은 산업공학, 수학과, 화학과, 이런 지점이 생명과학과, 이런 지점들이 유리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모집 단위에 있는 학과가 상위 대학과 실제 합격 점수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연계하여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붙은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갈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라고 한다면 대학이 더 좋거나 학과가 더 좋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과의 선호도가 떨어져야 돼요. 학과 선호도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 ICT다, 미래 에너지다, 그 다음에 스마트 음악체계다 이러면 자연계열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과만으로 대학만으로 이동하지 않거든요. 자연계열은 하위 대학의 상위 학과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상위 대학의 구간에서 하위 구간, 이 하위 구간으로 원서를 쓰지 않아요. 인 구간으로. 그렇죠? 왜 이렇게 원서를 쓰면 이 대학은 낮지만 학과 선호도가 높아. 이 대학은 높지만 학과가 낮은 학과야. 그럼 결국은 이 학생들이 이렇게 이동하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자연계는 대부분 대학과 학과가 일치하여야 이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대부분 이 트랜스퍼 구간, 이 구간이 바로 인 구간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래도 이렇게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고, 인문계열은 대부분 다 대학 중심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위 대학에서 상위 대학 하위 구간으로 이동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도 어떤 구간이어야 실제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냐면 요 구간보다는 바로 윗구간, 요 구간보다는 윗구간. 한 단계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좌우로 군이동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윗지점은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기는 어렵죠. 말씀드렸던 이 윗지점 바로 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해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상위 대학의 중간 지점에서 학과의 만족도도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요 지점에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군이동이 가능한 시점은 어디냐? 트랜스퍼 구간 내에서 상위 구간일수록 좌우 군이동이 활발하게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합격자 70%의 성적과 최저점의 점수 간격이 가장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가 점수가 가장 많이 벌어질까? 하위 구간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위 구간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기에 점수가 681.52점이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70% 성적일 때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의 간격은 과연 몇 점이 벌어질까? 자, 상위 구간을 보면 695.8점이 상위 구간이에요. 마지막 합격 점수가 얼마나 벌어질까? 그러면 실제 하위 구간은 좌우에서 유입이 되어지는 점수이기 때문에 점수의 간격이 매우 조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의 하락폭이 매우 적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져 봤자 예를 들어서 380점이라고 한다면 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지지만 상위 구간은 점수의 구간 확대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면 378점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위 학과와 상위 학과를 비교할 때 하위 학과의 마지막 점수가 상위 학과의 마지막 점수보다 더 높아요. 그렇죠? 70% 성적에서는 상위 학과가 하위 학과보다 높지만 마지막 최저 점수에서는 하위 학과가 상위 학과보다 점수가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것도 모든 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점수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냐면 실제 추가 합격이 벌어지면서 점수가 구간 밖으로 떨어질 때, 구간 밖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모집 단위의 구조가 밀폐형 구조이기 때문에 좌우에서 유입이 불가능할 때는 이렇게 구간 밖으로 떨어져요. 하지만 이 구조가 좌우가 뚫려 있는 개방형 구조일 때는 좌우에서 점수의 유입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위 구간에서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점수가 여기까지 떨어지기는 어렵죠. 점수의 구간폭이 하위 구간 안쪽까지밖에 점수가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디가 제일 유리한 지점이냐면 이 대학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뭐냐면 하위 구간과 상위 아웃 구간의 중간 정도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외교학과 같은 학과, 이런 학과 또는 회계학과 같은 이런 학과들이 실제 70%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의 간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광고 홍보는 왜 빼냐? 학과적 특성이 강해요. 이렇게 학과적 특성이 강하면 선호도가 몰리기 때문에 선호도가 몰리고 그리고 광고 홍보 학과가 모든 대학에 광고 학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의 연계성이 높지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정치, 외교, 회계학과, 법학과 이런 학과들은 결국은 다른 대학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동 가능성이 높고 이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수의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학교 내에서 70%와 최저점의 점수의 간격이 가장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지점은 이렇게 회계학과나 정치외교 같은 학과들이 점수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꼭 드렸었지만 내 점수가 몇 점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벌써 입시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죠. 오늘이 이제 15일 정도 되어지면 정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하는 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 성적 입력하고 실제 내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찾는 과정들이 진행이 될 거고 이건 다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숫자를 쫓는 과정이에요. 숫자를 쫓다 보면 결국 숫자밖에 보이지 않고 숫자밖에 안 보이면 숫자가 가리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상향을 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뭘 생각하는 거냐면 내 점수가 125점이야.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가. 그럼 상향이면 자, 바로 126점 구간에 상향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125점에 누적이 되어져 있는 학생이 8,474명이지만 내가 한 단계를 뛰면서 126점이 됐었을 때는 2,198명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약 6,000명 정도 인원이 감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취해져 있는 점수대가 133점, 누적 인원이 222명인데 내가 상향을 한다고 해서 134점 구간에 상향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는 오히려 얼마가 있어? 4,951명이 누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구간을 뛰어넘어서 135점 구간에 오히려 원서를 써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향을 치려고 하면 실제 내 성적대 바로 앞 지점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누적이 되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구간이 아닌 그 다음 구간에서
학생들이 누적 비율이 급감하는 지역에서 상향을 노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향을 하게 될 때는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이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나의 표준 점수에서 내 점수대에 얼마나 학생들이 누적을 쌓고 있고 내가 목표하는 지점이 134점이라고 하면 이 134점이 과연 상향을 치기에 적절한 누적의 인원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 지점에서 이동할 수 있는 대학이나 또 대학의 선발 인원의 폭이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알아야만 상향 지원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점이 바로 뭐냐면 가나다 군배열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나다 군배열뿐만 아니라 이동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대학들이 어떤 대학에서는 나군에서만 선발하는 학교들도 있고 가군에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고 또 가나 다군에서 분할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대학에서 다군의 분할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늘었기 때문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중앙대학교까지의 구조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로 가고 연세대 고려대를 보면서 모두가 몰리기 때문에 정시 상위권 대학은 연세대나 고려대에 대한 로망이 매우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나 고려대학교가 가군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물론 다군에 고려대가 있긴 하지만 가군에 연세대나 고려대가 있기 때문에 연세대나 고려대의 상향을 목적으로 삼는 분들은 무조건 어디에 위치를 삼아야 되냐 하면 나군에 위치를 삼아야 돼요. 나군에. 그렇기 때문에 나군에 있는 성균관대,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몰리지만 자연계열의 순서는 이 대학의 순서가 한양대, 성균관대 순서예요. 그렇죠? 이 순서가 되는 거고 인문계로 가게 되면 성균관대가 1순위죠. 그렇죠? 1순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연세대, 고려대를 중심으로 할 때 나군의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결국 이 나군이 가군보다 실제 합격 점수가 높고 나군의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대에서 연세대 고려대로 연세대 고려대에서 한양대 성균관대로 이동하는 루트나 경로를 이해하셔야만 점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연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연계에서 1순위는 서울대학교죠. 그죠? 그 다음에 2순위가 연세대학교, 3순위가 고려대학교예요. 그리고 나군으로 이동하면 연세대나 고려대로 이동하는 가장 충원율이 높은 구간, 점수가 높은 구간이 한양대인 거고 한양대 다음에 나군의 성균관대예요. 그 다음에 나군의 성균관대 밑에 서강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군으로 가게 되고 가군으로 가면 한양대죠. 한양대 자연계에서 이동하면 한양대밖에 이동을 못해요. 아니면 교차를 치면 서울대학교 문과로 교차를 치고 7번이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8번으로 빠지면 서강대이기 때문에 서강대학교가 한양대 성균관대와 같은 나군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대학관에는 점수의 간격이 크게 발생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이렇게 가군, 나군, 다군에서 학생들의 이동의 경로에 따른 점수의 격차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중하위권의 대학에서도 보시면 건국대학교, 경희대, 건국대 쭉 보시는 것처럼 지점적으로 봤었을 때 나군에서는 건국대학교로 이동을 하는 거죠. 특히 공과 계열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럼 다시 경희대학교나 건국대학교는 가나군에서 동국대에서 이동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동국대를 바라보는 지점은 숙명여대나 과기나 과기대학교, 숭실대학교, 국민대학교 등에서 모집단위의 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국민대, 숭실대, 광운대, 세종대 등등의 대학들은 대부분 좌우에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과기대를 밑에서 상향을 치려고 한다. 라고 하면 꼭 알아둬야 되는 지점은 과기대는 결국은 숭실대에서 광운대에서 또는 국민대에서 세종대에서 유입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 내 성적대에서 이 구간에 상향을 쳐서 합격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밑지점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쟁력을 그 학생들과의 경쟁을 벗어나야만 된다는 되기 때문에 이런 점수의 구간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뭐냐면 내가 어느 대학의 상향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라고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지점에 과연 누가 원서를 쓸 것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원서 지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냐면 정시 원서 지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 대학과 학과의 원서를 쓰는 목적이
최초 합격을 목적으로 삼느냐, 추가 합격을 목적으로 삼느냐를 꼭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최초 합격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자연 추합을 기대하는 거죠. 최초 합이나 자연 추합을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원서 지원의 지점이 나올 거고요. 내가 만약에 추합을 기대한다면 실제 그 대학의 합격에 합격한 사람, 실제 그 대학의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야만 추합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지점인 거고, 그리고 그 추합의 지점이 나보다 1점이 높은 허수들이 원서 지원에 몰리지 않는 지점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최초합을 목표로 삼고 있느냐, 추합을 목표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서 지원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상향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나의 최대의 적은 나와 같은 성적을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0.1점이 높은 허수 지원이 나의 최대의 적이다. 허수는 그럼 어디로 몰리냐? 충원율을 따라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모집 단위 내에 대부분 상위 구간에 몰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제 추합을 희망을 한다면 모든 대학의 상위 구간, 충원율이 높은 구간은 지원 구간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럼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되냐면 트랜스포 구간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럼 트랜스포 구간이 과연 어디냐? 구간을 찾는 방법.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학년도 환산 점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점수의 구간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고, 이럴 때 우리가 환산 점수, 경쟁률, 그 다음에 충원율을 통해서 그러한 근거를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향점과 상향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원서를 쓰는 지점이 상향점이 되면 나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서를 쓰는 지점이 윗지점에서 아랫지점으로 안정 지원하고 다른 대학에 목적을 두고 있는 하향점이 되어야만 붙을 수가 있는데, 하향점은 어디에 있다? 트랜스퍼 구간 내에서 상위 구간에 있고, 하향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허수 지원이 몰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지 않다는 점, 학과가 비인기 학과나 낮은 과라는 인식도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상위 학과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학의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좌우 군이동을 통해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학과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좌우 군이동이 가능한 지점이 어디냐, 이걸 찾아내야 되죠. 왜냐하면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야 점수의 간격이 확대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트랜스포 구간 내에서 약 상위 구간 정도가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점이고, 특히 여기서 볼 때 좌우 군이동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점은 산업, 수학, 화학, 생명과학, 특성화학과. 학과의 선호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또 학과의 지점 자체가 하위 구간이 아니라 약 중위권 정도의 트랜스퍼 상위 구간이어서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합격 지점의 합격자의 70%와 성적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의 편차가 크게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지점은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좌우가 밀폐되어져 있는 밀폐형 구조에서는 당연히 상위권 학과가 결국은 마지막 합격자들보다 최저 점수는 더 낮아요. 하지만 지금 이 대학은 밀폐형 구조가 아니라 좌우가 뚫려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점수 편차가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지점은 바로 트랜스퍼 구간. 결국은 중간 정도의 지점에서 결국 트랜스퍼 상위 구간일수록, 학과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지점일수록 좌우 군이동에 따라서 점수의 하락이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70%와 최저점의 점수의 간격이 매우 밀집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구간은 바로 하위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쓸 때 하위 구간의 결정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대학의 원서를 쓰든 가나다군의 원서를 쓰다 보면 반드시 인구간의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그때 경쟁률만 보고 원서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단위에 대한 구조와 결국은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입결의 변화를 통해서 예측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상향 지점은 과연 어디냐? 자, 그러면 내 성적이 125점이니까 상향하면 126점. 내 성적이 133점이니까 상향하면 144점. 마치 점수를 1점을 올리는 게 상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는 1점을 올렸을 때 저는 그 앞에 있는 구간보다 약 6,000명 정도의 누적 인원이 감소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지점은 내가 만약에 133점에서 134점으로 상향하게 되면 그 133점의 인원이 222명에서 4,951명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한 구간을 더 뛰어넘어서 135점, 419명이 누적되어져 있는 지점이 바로 상향 지점의 적절한 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연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흐름을 알아야 돼요. 과연 내가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나다군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떤 지원 지점으로 이동이 가능한지를 알아야만 지원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쓰다 보면 한 지점밖에 안 보여요. 한 지점밖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꼭 갖추셔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상향 지원 중에서도 내 성적대보다 좀 더 높은 지점의 상향을 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남은 기간 동안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의 전략, 내가 과연 하향 지원하려고 하는지, 적정 지점 쓰려고 하는지, 또는 자연 추합의 원서를 쓰려고 하는지, 강제 추합을 노리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잘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지금 정식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예약 접수하셨기 때문에 일부 시간대는 다 마감이 되어져 있지만 아직도 가능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하이퍼립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보시는 것처럼 김기현 선생님, 또 최민호 컨설턴트, 또는 김정우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예약 접수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